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네, 애플이 WWDC 25를 곧 엽니다. 네, 이번에는 전 현장에는 못 가고요. 온라인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행사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애플의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기능들 또 기술들이 함께 소개되는 자리입니다. 개발자들한테는요. 앞으로 어떤 앱을 만들면 좋을지 또 앱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들은요. 기기 경험이 어떻게 바뀔지 좀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죠. 어떻게 보면 새 기기보다 새 운영체제랑 또 새로운 기능들이 주는 변화, 경험 변화가 더 새로울 때도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요. 미리 이런 게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즐거운 일이죠. 이번에 제일 기대되는 부분도요. 결국에는 운영체제들이 다시 한번 가다듬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예요. 소문들 또 기대들을 담은 WWDC 25 예상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WWDC 25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의 iOS 디자인은요, iOS 7에서 적용된 플랫 디자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2013년이니까요, 무려 12년을 이어온 디자인인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세세한 변화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 디자인 흐름이 뭐 맥으로 또 애플 TV로 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식상한 느낌이 없지 않죠. 좀 지겨운 거죠. 특히나 이제 애플은 런처를 바꾼다거나 하는 디자인 변경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고치고 뭐 고도화하는 거 말고요. 다시 그냥 흰 종이에 새로 한번 그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보이는 외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디자인 기조가 사실 이전에는 기기별로 좀 쪼개져 있었는데 애플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공들여온 게 뭐 맥과 아이패드 통합이라던가 연속성이라던가 하는 그런 운영체제나 또 기기들끼리 서로 다른 각자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거였죠. 그 안에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잘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걸 각각의 하나의 공통 주제로 옮겨오는 작업에서 이제는 모든 걸 함께 다 두고 이걸 다 아울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화면의 메뉴 구성이나 하드웨어 버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프트웨어들의 전체적인 변화들이 한 번쯤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 UX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드로이드처럼 테마를 바꾸거나 런처를 바꾸게 두면 안 될까요? 아마 애플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기기 OS 특징이긴 한데 안드로이드는 사실 이제 개인의 취향도 있지만 각 기기 개발사가 자체적인 UI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거는 우리 거야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원 UI나 뭐 픽셀의 픽셀 런처 같은 그런 각자의 특색이 드러나는 기능들이 들어가는 이 런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폰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UX를 통일하면서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WWDC나 신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복잡하다고 하죠. 그런데 화면 구성이나 UX가 익숙해야지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기능을 거부감 없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로망은 네이밍 변경입니다. iOS 26, macOS 26 워치OS 26처럼 뒤에 버전 숫자 대신에 연도가 붙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게 숫자가 작을 때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올해의 기기들도 보면은 아이폰 16 시리즈에 iOS 18이 깔리고 칩은 A17과 A18 프로가 들어갑니다. 이게 매일 제품 만지고 리뷰 쓰고 글 보는 저도 한 번씩 헷갈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게 언제 나왔지? 라고 했을 때 연도와 제품과 그 안에 들어가는 칩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버전 하나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도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iOS 4에서 5는 정말 큰 변화 같지만 18에서 19로 넘어가면 똑같이 하나가 올라가지만 그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운영체제는 시대를 반영하는 이 기술 트렌드를 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를 표기하는 면이 훨씬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폰 업계에 영향을 끼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하지만 칩 이름은요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몇 년도에 나온 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칩 하나로 이제 뭐 2, 3년씩도 쓰고요. 다음 세대 칩이 1년 반,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구멍 나는 게 더 이상해 보이죠.
기기 이름은 좀 반반이긴 한데 뭐 26년형 아이폰 같은 느낌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 갤럭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도 이 제품은 그냥 또 순서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서비스죠. 작년에 예고했던 기능들이 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못했다는 불만들도 있었고요. 아마 이번에는 좀 미뤄뒀던 그 논란에 시리가 제대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요약이나 또 문장을 가다듬어주는 이런 언어 모델도 더 발전돼서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마 그게 다야? 라는 반응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애플 인텔리전스의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바라보는 대전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챗GPT랑 경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똑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AI라는 거는 같지만요. 그 모델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에 따르는 크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 챗GPT는 고도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막대한 언어를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지식을 덩달아서 알게 됐고, 그에 따라서 답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척척 해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고 짓는 것에 기반이 되는 정보가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구글은 또 따져보면은 이 제미나이는 챗GPT처럼 언어 모델의 역할뿐 아니라요, 이 세상을 언어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 인텔리전스는요, 기기 경험을 높이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존에는 그거를 시리에게만 맡겨놨는데 애플 인텔리전스의 언어 모델을 통해서 시리를 고도화하기도 하고요. 기기 안에 쏟아지는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의 입력과 출력을 돕는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죠. 그리고 이거는 애플의 보안 정책이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속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담기죠.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서버로 전송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이 뭐 문자 메시지를 요약하고 뭐 놓친 이메일들을 정리하고 또 다음 일정에 대한 내용과 또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교통수단을 제안해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개인정보들을 묶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외부의 정보는 뭐 검색을 하거나 챗GPT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했죠. 그건 아마 올해는 더 여러 가지로 각자가 쓰는 뭐 제미나이니 뭐 퍼플렉시티니 이런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이 챗GPT로 역할을 넘길 때 화면에 뜨는 메뉴가 좀 거칠죠. 조금 무섭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르면은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얻어내는데 단계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편하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는요, 언어 그 자체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심에 설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 디자인 언어가 바뀌는 것과 연결해서 AI가 앱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개인정보를 더 쉽고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요소들이 더해지는 AI의 접근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글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어의 변화도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도 올해 발표되는 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거의 비슷하게 기능들이 다 같이 지원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애플 인텔리전스를 바라보는 건요, 너무 큰 기대보다는 시리를 좀 고도화하고 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넓혔다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닥치는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학습하고 모델을 고도화해서 그런 것보다는요, 아직까지는 기기 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OS에 대한 변화도 좀 기대되긴 합니다. 이건 지난해 헤드셋으로는요, 거의 기능이 완성된 느낌이긴 했는데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는 아직도 좀 채워나갈 게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기 자체가 조금 시들해진 면도 있어서 이 운영체제 단에서 기기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랑 넷플릭스는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비전 프로 앱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구글이 새로 안드로이드 XR을 발표하기도 하고 독점 기능들로 유튜브를 넣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도 유튜브가 항상 되게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상하게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인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도 아마 안드로이드 XR이 나온 이후에는 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을 대충 해봤고요. 저는 이따 밤에 떡떡TC 25 라이브를 보고 정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